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금 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투자하면서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이야기 드릴 현금 보유 또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죠. 특히 시장 폭락을 2년에 걸쳐서 두세 차례 맞고 있는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현금 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해야 한다, 이런 식의 기계적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현금 보유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쉽고 직관적으로 나심 탈렙이 이야기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먼저 드릴 거고요. 현금 보유를 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 그리고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질적으로 투자 대가는 현금을 보유할 때 어떤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현금을 보유하는지 제가 직접 들은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금 보유가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야기 드리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죠. 2018년 총 3번의 계단식 하락과 2019년 8월에 코스피 1900선 이탈을 겪으면서 우리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아, 현금 비중이 필요하구나 하고요. 주가가 아무리 싸도 좋은 기업을 발굴했어도 현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리고 현금이 없으면 초보일수록 시장이 급변동할 때 심리적 압박감이 심해서 시장 하락기를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초보일수록 현금 보유가 정말 중요한데 초보일수록 주식 몰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초보일수록 보유 주식이 조금만 떨어지면 물타고, 조금 떨어지면 또 물타고, 이렇게 현금 보유분을 쉽게 써버리다 보니까 현금이 금방 바닥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이 좋아 보인다고 몰빵을 때리고 그냥 기도하는 샤머니즘 투자자가 돼버리기도 하죠. 현금 보유는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게 투자하다 보면 현금을 보유하고 유지하기가 그렇게 또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현금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정확히 알고 현금 보유가 어떤 때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그 효과를 위해 내가 감수할 게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현금을 보유하면서 그것을 쭉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금 보유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직관적으로 잘 설명한 사람이 나심 탈렙이에요. 다들 잘 아시죠? 나심 탈렙은 블랙스완, 행운에 속지 마라, 이런 책을 쓴 레바논계 미국인 투자자인데요. 탈렙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세상이 예견을 할 수 없는 복잡한 세계이고 그 안에서 성과가 극단으로 벌어지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세계에서는 어떤 이론이나 모형으로 사건을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바로 블랙스완의 세상이라고 탈렙은 이야기합니다. 즉, 블랙스완 세상에서는 어떤 틀을 가지고 미래 일이나 경제 움직임을 예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이죠. 실제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08년 서브프라임 사태, 2011년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그 뒤로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미중 무역 분쟁, 지소미아 문제 등등 우리는 숱한 문제를 겪었는데 아무런 예측을 하지 못했고 어떤 이론이나 틀도 이런 사건이 다가올 것과 그 여파를 미리 측정하지 못했어요. 탈렙은 이런 취약성 때문에 사람들이 번번이 그 블랙스완에 농락당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만 사담을 좀 하자면 19년도 올해 하락장에서 폭락이들이 불안을 부추길 때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블랙스완이었어요. 곧 블랙스완이 온다. 곧 폭락이 다가온다. 곧 망한다. 근데 사실 역설적이게도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은 블랙스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탈렙이 말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견을 할 수 없는 복잡한 세계이고 그 안에서 성과가 극단으로 벌어지는 곳이고 그게 바로 블랙스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어떻게 블랙스완이 온다 만다 예견을 합니까? 블랙스완은 예측을 못하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스완을 예견하는 사람은 블랙스완의 정의조차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블랙스완의 대표적인 예가 서브프라임 사태인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마이클 모브신의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이라는 책에 보면 시티금융그룹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시티그룹의 예에서 블랙스완과 현금 보유의 효용에 대해 실마리를 조금 찾을 수가 있어요. 책의 예에서 시티그룹은 금융위기 이전 굉장히 양호한 성과를 꾸준히 쌓았고 계속 확대해 왔는데 금융위기 한 번만에 이전 7년간 쌓은 누적 성과의 25%를 한 방에 날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100억씩 7년 벌어서 누적으로 700억을 쌓았는데 그 해 한 방에 175억을 날린 거예요. 엄청난 타격이죠. 각종 리스크 관리 장치와 자본 조달 방법을 보유한 회사도 이렇게 한 대 맞고 7년 성과 총합계 25%를 날릴 정도로 휘청였는데 방비 없이 그냥 맞은 일반 투자자들은 그러한 때를 견디기가 정말 쉽지 않았겠죠. 이 책에서는 그런 상황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이 그림에서 앞쪽에 연속된 수익처럼 안정된 상황 아래에서 돈을 꾸준히 벌고 있을 때는 만족감을 느끼면서 이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찾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블랙스완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비웃으면서 그림처럼 마지막 부분에 갑작스러운 손실을 가져다 줍니다. 자, 우리는 그림의 앞부분처럼 안정된 상황에서는 항상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모두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블랙스완이 없던 때를 기준으로 투자를 최적화합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이 계속될 때는 수익이 계속 나니까 현금 보유 없이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을 최대한 끌고 가는 전략을 가져가게 돼요. 그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최적화는 블랙스완이 찾아왔을 때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블랙스완은 예측도 쓸모없고 이것도 저것도 다 쓸모없다고 하면 뭐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탈렙은 여기에서 해법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와 정반대의 포지션을 취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제가 보여드린 것은 시티그룹의 예로 매년 차곡차곡 수익을 쌓으면서 누적 성과를 올리지만 갑작스럽게 막대한 손실을 입는 구조를 보여드린 건데요. 탈렙은 반대로 조금씩 비용이 들지만 갑작스럽게 시장이 하락했을 때 오히려 내가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포지션을 짜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옵션에 비유를 했어요. 시장이 폭락했을 때 내가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옵션 같은 포지션을 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걸 우리 같은 투자자에게 적용을 하면 바로 현금 보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옵션 매입에는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죠. 현금 보유에도 비용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 구조를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과 같아요. 꾸준히 비용이 조금씩 들어가다가 갑작스러운 때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죠. 우리가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것인데 우리는 경제 상황과 우리의 성과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기에 운이 너무나도 많이 작용을 하고 그 경제 주체가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블랙스완의 세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예측도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이런 세상에서 급작스럽게 큰 손실을 보는 포지션, 그러니까 어떤 위험 자산에 몰빵한 포지션을 취한다면 잘 벌고 있을 때는 추세가 이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족감이 크겠지만 한 번에 큰 위기가 오면 잘못하면 시장에서 아웃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고 대비하고 장기간의 투자 생존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옵션과도 같은 현금 비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금 비중을 가져가기 위해 우리가 감수할 게 뭘까요? 비용으로 지불을 해야 될 게 뭘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옵션을 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겠죠. 다시 말하면 현금으로 말하면 기회비용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현금을 보유하면 비용이 들어간다, 수익을 그만큼 뽑아낼 수 있는데 못 뽑기 때문에 아깝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컨셉입니다.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위험자산 포지션과 반대 방향이에요. 평소에는 비용이 들어가고 한 번에 큰 위기 때 힘을 발휘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당연히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뭐냐면 현금을 보유하면 보유한 만큼 그 평소의 수익, 기회, 주식으로 따지자면 주식의 기회도 가져가지 못하고요. 배당도 당연히 가져가지 못합니다. 지금 예금 이자가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가기 때문에 비용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구조인 거예요. 현금 보유하면 원래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블랙스완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한 번의 큰 손실로 시장에서 아웃되는 위기를 예방하고 그것을 한 번의 큰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옵션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옵션이 현금이다 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옵션에는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할 때 포기하는 기회비용을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투자 대가분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현금 보유에 대한 통찰도 짧게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분은 개인 투자자로 성공을 하고 현재 투자자문을 이끌고 계신 분인데요. 그분의 생각도 제가 듣기에는 거의 정확하게 탈렙의
생각과 일치, 그러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이분도 현금에 대한 생각을 철저하게 지키셨는데요. 당장에 20, 30% 먹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현금을 투입하지 않고 현금을 소진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장기에 큰 수익이 낼 수 있는 확신이 들 때만 현금을 소진하고, 자잘한 수익 기회보다는 현금 보유 자체, 그러니까 현금 보유를 함으로써 얻는 효과를 더 중시하신다고 하셨어요. 단기 20, 30%의 수익 가능성을 포기하고 현금 보유를 선택하는 것에서 이분의 현금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또 현금 보유, 그러니까 보유 현금의 수익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뭔가에 투자하는 행위, 그러니까 뭐 채권을 산다던가 뭐 회사채를 잠깐 산다던가 이런 행위도 이미 투자하는 시점에 그 자체로 묶이기 때문에 현금 보유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현금을 달러로 보유하느냐 원화로 보유하느냐 같은 변형은 있겠지만 현금을 현금 그 자체로 보유하면서 그에 따르는 비용을 당연히 테이킹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현금을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하나의 종목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도 투자를 장기에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 비중이 필요합니다. 그게 비중이 얼마가 될지는 각자의 판단 영역이겠죠. 누구는 비중이 많은 거를 선호하고 누구는 비중이 적은 걸 선호하고요. 그런데 그 현금이 필요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꾸준한 월급 유입, 뭐 배당 소득, 이자 소득 전부 현금이고, 어떤 분은 마통 한도를 현금 비중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형태와 소스가 무엇이건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금 보유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보다 성공적인 투자를 장기로 이어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명 깊었던 부분이랑, 그리고 그 대가와 얘기를 나누면서 조금 느꼈던 부분을 짧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이야기 제가 드릴 것은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